네, 뭐 지금 나라는 온통 선거 얘기로 넘치고 있습니다만 나라 밖에서는요. 복잡한 이 북핵 방정식을 풀기 위한 외교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 핵 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 이 미국, 일본, 중국과 연이어서 양자, 삼자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 연구위원 연결해서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는요. 4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안보 정상회의 자체는 핵물질을 잘 보호해서 핵 테러를 당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자 이런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건데요. 네. 우리한테 핵이라 그러면은 북핵 문제가 더 관심이 많고 네. 북핵 문제는 소위 뭐 핵 확산 방지라는 차원의 문제인데 이것은 본래는 이 핵 정상회담 의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한미일 정상들이 다 만났고 시진핑 주석도 오바마 만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만났기 때문에 네. 북핵 문제도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의제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와중에 지금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던데요. 네. 그럼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나 이 북핵에 대한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핵안보 정상회의 이 자체가요. 수십 년 전부터 계속 해온 게 아니고 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에 체코에서 핵 없는 세상 만들자. 그런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게 핵에 대한 테러 위험이다. 네. 그러니까 테러 방지를 해서 정상회담을 하자.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순수한 이니시어티브로 이게 만들어졌고요. 네. 그걸로 인해서 뭐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한 원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정상회담이 이제 마지막 정상회담이에요. 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과연 이걸 이어갈지도 의문이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간의 핵물질을 일단은 좀 줄여보자. 그래서 줄인 성과를 서로 이제 논해보고 그리고 핵물질을 잘 방어하기 위한 그 기존의 조치들, 약속했던 조치들 어떻게 이행되고 있까를 이제 평가해 보고요. 향후에는 이제 미국 이제 차기 회담이 없으니까 네. 유엔이라든지 IAEA 국제원자력기구라든지 인터폴 이런 여러 기구들에게 향후에 이제 당신들이 좀 그 기구 차원에서 열심히 이 문제를 계속 좀 해달라 그런 또 일정을 만들고 그런 게 이제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부르니까 뭐 전 세계 정상들이 다 모였던 건데요. 네. 물론 러시아는 빠졌습니다만 뭐 52개국 정상이 모였다고 하는데, 자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미국, 중국, 일본 등 이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이어갔는데, 네. 자 이 중에서 좀 한미 회담에서 성과가 좀 나온 건가요? 한미 회담이 이제 스타트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건 다분히 이제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건데요. 네, 본래는 시진핑 주석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먼저 만나자 이랬는데요. 네. 우리가 조금 기다리세요. 한미 간에 좀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했고요. 네. 아베 총리도.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아베를 만났고 오바마 대통령도 미일 정상회담 했고요. 네. 그 다음에서야 이제 미중 한중. 정상회담과 그 뒤에 이제 한중 네. 정상회담을 그렇게 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미가 뜻을 맞춰서 이번에는 정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아주 그냥 빈틈없이 계속 철저하게 하자 이렇게 작전을 짜고 네. 그리고 나서 각각 시진핑을 만난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일본을 포함해서 한미일 3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도 잘 지킬 뿐 아니라 각자 제재도 했잖아요. 그 각자 제재도 빈틈을 주지 말고 빈틈을 계속 메워나가기 위해서 계속 조율하자 이렇게 확고한 결의를 다졌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또 5차 핵실험할지 모르니까 5차 핵실험을 하면 그다음에는 정말로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한 제재를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진핑 주석에게도 이러한 그 결의를 중국에게도 좀 우리가 이렇게 아주 의연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중국도 좀 따라달라 이렇게 촉구를 한 것입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우리 대통령이 만난 것이 그쪽은 먼저 만나자고 요청했지만 이제 제일 후순위로 돌린 셈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북핵에 대한 결의라든가 또는 뭐 이제 전반적인 핵안보 의제가 있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한중 회담에서는요, 이 사드에 대한 입장차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네. 정말 정상회담 측은 좀 이례적으로 오바마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각자의 입장을 뚜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반도 문제에 관하면은 지금 제재에 대해서는 중국이 한국과 미국 입장을 받아들여서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요. 네. 동시에 육자회담 틀에서 북핵 대화도 해야 된다. 이걸 주장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은 제재의 시기지 대화는 조금 더 밀어놓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인공섬 만드는 거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를 하는데 네. 시진핑 주석은 이게 미국이 공정한 입장이어야지 역외 국가이면서 왜 한쪽 편을 드냐? 이건 중국의 주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드 문제 가장 민감한 문제죠. 이게 시진핑 주석은 이거는 한반도 안보의 범위를 넘어서서 중국의 안보 이해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렇게 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게 북한의 핵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끼리는 여간에서는 이렇게 아주 명확한 이견을 노정하지 않는데 노정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중 정상회담 하니까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오바마한테 한 얘기를 우리 대통령한테는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드에 대해서 이게 북한의 위협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에게 상당한 전략적 위해 행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드를 배치하면 한중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좀 계속 얘기해보자 이런 대통령이 얘기를 하시고 이건 한국의 안보 문제라고도 물론 얘기하셨겠죠. 그러면서 향후에도 소통을 계속 강화하자 이렇게 이제 좀 발표에는 얼버무린 그런 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갈등의 골이 조금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주목받았던 것이 이 러시아가 이번 핵 안보 정상회의 끝내 불참한 점인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옳습니까? 일단은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12년, 2년마다 이게 핵정상회담 했거든요. 네. 2012년에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1차, 2차 회의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참석했고 네. 2년 전에 이제 헤이그에서 3차 정상회담 했는데 네. 당시에도 이제 한일 관계 좀 안 좋았다가 아베 총리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어색하게 만났잖아요. 네네. 그때 푸틴 대통령이 안 오고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보냈습니다. 네네. 그 라브로프가 와서 한 얘기가 4기 회담에도 푸틴 대통령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간에 미국하고 러시아 간의 오간 얘기를 보니까 이미 뭐 상당한 진전이 이뤘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새롭게 다룰 내용이 없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러시아는 왜 미국이 혼자 회의의 개념을 바꿔서 IAEA나 유엔에 자신들의 지시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의 독단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시리아 문제도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상당히 좀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개인적으로도 푸틴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 지금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네. 아마 이번에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와중에서 말이죠. 북한이 다음 달 이제 4월이 됐기 때문에 5월 달에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국제 공조에 의한 대북 제재나 또는 나라별 제재들은 강화됐지만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핵안보 정상회의에 대한 반발로 5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 핵 정상회담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요. 만약에 이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제재는 열심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재는 열심히 할 테니까 사드는 배치하지 마라 이겁니다.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있죠. 시진핑 주석이 제재 열심히 하겠지만 동시에 대화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나 미국이 제재만 일변도로 가면 그 북한이 어떻게 보면 설득도 안 되고 중국도 북한을 설득할 여지가 없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어차피 제재 뭐 강력한 제재로 가는데 그러면 핵실험에서 확실한 핵 보유국이 되겠다 이렇게 실험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4월 말경이 제일 이제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하. 보는데요. 만약에 4월 말까지 핵실험 안 하면 5월 초에 하는 당대에서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대화 제의하면서 네. 남북 관계나 한반도 정세가 좀 풀릴 수도 있지만요. 만약에 4월 말에
한국과 미국이 아무런 대화에 대한 문은 꽉 닫아놓고 제재만 하다가 김정은이 벼랑 끝 전술로 핵실험을 하게 되면요. 네.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때 또 중국은 거봐라 대화 안 하니까 또 핵실험하지 아하. 않느냐. 네. 결국은 한국과 미국의 방식은 틀렸다 이러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1월 달에 우리가 봤잖아요. 네. 중국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4월 달에 북한이 핵실험을 못하게 하려면 네. 오히려 제재는 계속하면서 알겠습니다. 대화의 네. 문도 열어놓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GPS 교란 전파 쏘고 오늘 또 동해상으로 미사일 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